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. 깝치는 독후감. 네, 독후감 사실은 이제 책 읽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. 저도 뭐 제가 막 책을 막 그렇게 막 열심히 읽는 건 아닌데, 어, 사실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은 제가 좀 우울증을 좀 다시 좀 앓고 있기는 한데 이겨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. 막 수면제를 막 먹을 정도로 막 그 정도로 심한 건 아니고 그냥 어쨌든 이겨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요새 좀 잠을 자도 좀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얼른 딱 씻고 다시 자면 되니까 상관없고요. 어 그냥 다시 한 번 더 준명해 소소하게 작게 준비한 거는 제가 요새 책을 좀 읽고 있어요. 불안감 버리기 연습이라는 책인데 이게 베스트셀러더라고요. 근데 제가 불안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그 모든 지구에 존재하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사실 불안감은 다 있잖아요. 그죠?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감을 느끼고 이렇게 살잖아요. 또 저도 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막 노력을 하시잖아요. 불안감이 다 없잖아요. 없지는 않잖아요. 다 있잖아요. 진짜 근데 제가 이 불안감 버리기 연습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진짜 많은 거를 느꼈고 음, 그 불안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조금 약간 내려놓게 되었어요. 그 너무 제가 너무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. 이거를 크게 갖고 있다고 해서 이 불안감을 제가 다 비워낼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조금씩 줄어들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막 쉽지는 않은데 정말 그냥 제가 느낀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아, 뭐 제가 정리를 못해요, 말을.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읽으면서 좀 이렇게 좀 밑줄을 쳐놓고 하거든요. 어, 잠시만요. 제가 35페이지 보면은 불안이 무서운 이유는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다. 사실 되게 맞는 말인 게, 내가 불안한 이유를 모르면 좀 힘들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.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대한 원인을 찾아서 부셔버려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. 아직도 사실 그걸 좀 미숙해요. 미숙한데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혼자 좀 이렇게 제가 이제 또 여기서 제일 와닿았던 거는 대상이 확실하면 공포, 대상이 불확실하면 불안. 사실 근데 실제로는 불안과 공포 이런 거는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단정 짓기가 어렵잖아요. 걱정을 구분하기 힘들고, 어, 그, 제가 이제 우울증을 이제 2, 3년 전에 아버지 그렇게 되시고 좀 상담을 받으면서 정신의학과를 갔었었는데, 정말 너무 불안했어요. 막 이렇게 손도 막 덜덜덜 떨고 거의 1시간을 막 울었던 것 같아요, 진짜. 그래서 근데 그 여자 의사 선생님이 다 잘 받아주셔가지고
되게 감사하고 있는데, 음, 아버지의 그 부재로 인해서 그 이후에 제가 엄청난 심한 말을 들었잖아요. 제가 차마 들어보지 못한 말도 듣고, 너희 아버지 네가 죽였다 뭐 이런 식부터 해서 전 졸지에 살인자가 되고, 그 이후에 환청이 들려요. 아직도. 사실 지금도 사실은 조금 꿈에 나타나요, 그 말들이.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특히 생신이나 아버지 기일만 되면 그 가위가 좀 눌려요, 조금씩. 제가 더 막 피곤하고 더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불안해요, 또 그 말 들을까봐. 그래서 사실 아버지 기일이나 아버지 생신 때 이런 날 너무 힘들어요. 그래가지고 안 오길 바래야 되는, 안 왔으면 좋겠는데, 또 한 번은 겪게 되는 일이잖아요. 한 번은 또 한 번은 오게 될, 내가 마주하게 될 날짜잖아요. 그래서 어 그땐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. 불안감은 다 누구나 갖고 있는 모든 동일한 공통 숙제라고 생각해요.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자기가 극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불안이 없어질 수 있고, 바보같이 대처를 안 하면 다시 불안감이 생기는, 뭐 그런 불안감에 떨어버리는 그냥 겁쟁이밖에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, 이 책 읽으면서. 제가 더 깊이 반성한 것도 있었고. 음, 불안감이 되게, 전 사실 불안감이 나쁘다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나 진짜 쫄보인가? 뭐 겁쟁이인가? 바본가? 이렇게 생각했었는데, 이 책 읽으면서 불안감이 꼭 나쁘다고만은 아니더라고요. 어느 정도 불안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직장 생활 제가 해보니까 그런 걸 느껴요.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의 그런 너무 편안한 태도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, 뭐 파손이 될 수도 있고, 좀 이렇게 또 안 다치게 된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, 또 그래서 좀 그냥 좀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 하면은 긴장을 좀 하고 하는 것 같아요. 항상 조금의 긴장은 하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을 때, 조금만 실수라도 했을 때 불안한 것 같아요. 거기에도 막 피드백을 받고, 또 내가 이것보다 못하는 건가? 라는 거를 좀, 또 괜히 이렇게 직장 상사들 걱정 끼쳐드리는 건 아닌가? 이렇게 또 고민을 많이 하죠. 그럼 그 사람들 미안하고, 그럼 괜히 또 저는 너무 죄책감을 갖고 집에 와서 맨날 울고 뭐 이러니까 불안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근데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건 좋은데, 너무 죄책감을 안 가져야 되는데, 전 너무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. 강박증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일을 너무 완벽하게 해놓으려는 그 강박증이 있는데, 다 완벽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. 뭐 제가 뭐 기계도 아니고 사람인데, 그래서 열심히 좀 많이 마음을 비워두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어, 끝으로 어, 끝으로 이제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울증을 좀 저처럼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아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. 힘내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열심히 힘낼 테니까 우리 같이 힘냈으면 좋겠어요. 진짜
하루하루 그냥 힘들게 피곤하게 살아도 그냥 열심히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좀 이렇게 좀 밝아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. 복권처럼 막 행운이 막 몰려오지 않을까.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자기 취미 활동 하나씩 가져 두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음 저는 노래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로 스트레스 풀고, 또 먹는 것도 워낙 좋아해서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, 또 잠자는 거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잠자는 것도 되게 좋고요. 음악 들으면서 자면요 진짜 잠 잘 오거든요. 그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, 책도 한 권씩은 제가 못 읽지만 반 페이지씩이라도 제가 읽거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밑줄을 해 놔요. 그 밑줄을 해 놓고 저에게 와닿는 말이, 자기한테 와닿는 말을 이렇게 문구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그게 제 명언이 되니까 저의 그런 삶의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저처럼 뭐 책 읽고 노래하고 뭐 운동하고 뭐 그런 걸 하시라는 게 아니라, 본인이 원하시는 취미 활동을 가지셔서 여러분들이 사시는데 좀 아프신 분들 좀 다 같이, 저처럼 저도 이겨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이겨내셨으면 좋겠고, 제가 꼭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다이어트 혹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어 제 친구들이 가끔 이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이 "너 살 어떻게 뺐어?"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, 제가 근데 되게 식탐이 많아요. 그래 가지고 그 식탐을 억제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. 근데 쉽지는 않잖아요. 음 최고 몸무게가 93 까지 갔었어요. 2017 년도 3 월에 저희 이모가 부천이 있는데, 부천 그 이모네에서. 그래서 '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.' 그래서 이제 헬스장 등록하기 전에 제가 이제 공익 근무를 했었거든요, 교육청에서. 그래서 아침 출근하기 전에 6시 부터 7시 반 까지 운동을 했어요. 1 시간 반 동안 계속 땀 흘리면서 막 운동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밥을 먹고, 점심에는 안 먹고, 저녁에 이제 과일을 먹었거든요. 그래 가지고 헬스장 등록하기 전에 헬스장 다 가면 왜 인바디 같은 거 재잖아요. 그 인바디 쟀을 때 그래도 다시 77이 됐더라고요. 그리고 77 에서 정상 체중 63 까지 만들면 14 킬로를 빼면은 정상 체중이래요. 그래서 열심히 했었는데, 음 거기서 이제 제가 좀 뭐 마음고생을 좀 한 것도 없지는 않아서, 마음고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. 저는 되게 힘들게 지금 하고 있고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본인이 식탐이 많다 그러면은 이게 나쁜 건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. 다이어트 보조제가 있어요. 저는 GRN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검정이 있잖아요. 검정이, 뭐 초록이, 분홍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네, 그런 거, 천둥이 뭐 그런 거 여건이 되시면, 요새는 하나만 사면 비싼데 이게 1 플러스 1, 2 플러스 1, 뭐 3 플러스 1이 있거든요. 네,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좀 싸게 사실 수 있어요. 그래서 하나 식전에 2알씩 드시고 이렇게 그럼 포만감이 좀 생기고, 대신 운동을 좀 이렇게 많이 움직여 주시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,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야식은 안 해요, 저는. 그냥 밤 자체를 안 먹어요, 밤에를. 그래서 좀 약간 극단적인 것도 있는데, 저는 좀 무리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좀 특별한 날만 2끼 먹지, 사실 평상시에는 1 끼만 먹거든요. 그래서 사실 오늘도 지금 미리 먹었어요. 근데 이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. 저는 그냥 이제 음 다이어트한 것 사연이 좀 긴데요. 일단은 제가 좀 통통했을 때
좀 놀림을 좀 많이 받았어요. 그래 가지고 너무 심하게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머리숱도 빠지고,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수심에 했던 것 같아요. "나 이렇게 살 빼서 너희들한테 보여줄 거야. 그러니까 나 놀리지 마." 이런 식으로 그냥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안 해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사람, 저를 놀려던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 해요. 네. 그러니까 좀 강해지고 노력해야 되고, 좀 이렇게 본인이 좀 이렇게 절실하게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아침 운동을 제가 한 2 시간씩 했던 것도 있거든요. 요새 너무 피곤해 가지고 깨가 나서 몸 안 나가는데, 그때는 막 아침 6 시에 일어나서 8시 반 까지 운동하고, 집에 와서 이제 씻고 좀 있다가 이제 뭐 밥 한 끼 먹고 또 운동 갔다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본인의 그 식단 계획표를 짜시고, 필요하면은 보조제도 나쁘지는 않아요. 보조제랑 유산균 이렇게 해 가지고 드시고, 음료수보다는 물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, 뭐 때에 따라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? 아메리카노는 괜찮잖아요. 그거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본인이 많이 운동을 많이 하셔야 그렇고,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네. 그리고 그 가끔 이제 댓글 읽어보면 너무 과찬을 많이 해주시는데, 음 물론 안 좋은 글도 많이 안 좋은 글도 달려요. 근데 제가 그건 다 그럼 저는 그냥 완전 삭제를 해 버리거든요. 어차피 저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라. 그 제일 좋았던 말이,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래 콘텐츠를 올리면 항상 이제 슬픔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. 슬픔이 느껴지고 감동받고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좀 사연이 많잖아요. 그래서 저도 어쨌든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을 좀 겪게 되다 보니까 일부러 막 밝은 목소리를 내고 싶진 않더라고요, 노래할 때는. 그러니까 진지하게 하는 스타일이라, 또 제가 좀 발라드 가수나 뭐 CCM 가수를 좀 약간 준비를 했었어요. 그래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뭐 막 슬픈 노래만 하는 건 아니에요. 슬픈 노래만 하는 건 아니고 밝은 노래 많이 불러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, 네, 여러분들께 이제 카멜레온 같은 그런 유튜버가 되겠습니다. 아, 너 말 너무 많아. 네.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또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커버하겠습니다. 조만간 또 어제 노래방 가서 구독자, 아니 저기 편집자 친구가 "야, 너 이거 꼭 해." 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기대해 주세요. 네. 또 마지막으로 2023년도 이제 벌써 2 월도 거의 끝나가잖아요. 이제 3 월이면 우리 7살 친구들이 1 학년이 되고, 6 학년 친구들이 중학생이 되고, 중3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,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대학생 성인이 되잖아요. 또 막 태어난 우리 애기들도 있잖아요. 또 예를 들면 또 취준생분들이 다 진짜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, 저도 지금 제가 다니는 직장 이제 올해 3 월이면 2년 차인데요. 그 막 새내기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진짜 그 첫 발걸음을 떼는 그 시점이 사실은 어려운 시기인데, 그 한 발짝에서 몇 개월은 힘들어요. 저도 사실은 수습 기간 6 개월은 좀 힘들었어요. 왜냐면은 '아, 내가 이게 이 일이 맞는 건가?'라는 거를 좀, 제가 뭐 사무직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. 저 컴퓨터를 못 해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미안했죠. 선배들한테도 동료들한테도. 근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 하고
이제 또 저만의 노하우로 제가 핸드폰에 막 메모 같은 거 해 놓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사수들한테 질문해서 던지고 내가 다시 그걸 받아들여서 메모에 적 걸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부족하면 제가 당연히 혼나는 거, 제가 뭐 잘못했으면 혼나거나 그렇지만 그거 아니면 사실은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막 직장 생활 하시는 우리 새내기분들은 너무 용기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적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최대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는. 그리고 이렇게 자기 그 멘토라고 하잖아요. 그 사수, 그러니까 자기 그 이렇게, 그러면 이제 친해졌으면 좋겠고, 그 메모장, 이렇게 메모장도 좋은데 그 본인 휴대폰에다가 녹음을 해 놓고 본인의 그런 수칙 같은 거를 좀 이렇게, 자기가 이런 하고 앞으로 이걸 이렇게 자기가 할 일을 휴대폰에다가 메모해 놓으시고 그걸 보시면은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본인의 직장이 막 비전을 갖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열심히 이제 해서 그 이후에 또 차선책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머리가 안 돌아가서 머리에 지금 돌 박혀서 안 들어가요. 이해가 못 하겠는데 했으면 좋겠고, 휴무 때 많이 잘 쉬셨으면 좋겠어요. 휴무 때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자요. 많이 자요. 그냥 잘 수밖에 없어요. 피곤해요. 저도 신입 때는 진짜 많이 피곤했거든요. 그래서 했으면 좋겠고, 진짜 3월에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많은 이제 직장 새내기 분들 다 힘내셨으면 좋겠고, 나름 직장 2년차 선배로서 네, 여러분들께 또 많은 힘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깝치네골 오늘 인간 박성규로서 여러분들께 진솔한 모습과 또 제가 책을 읽고 느낀 점, 또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, 뭐 취준생 분들, 여러분들께 좀 힘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무한주로 한 소절 할까요? 제가 좀 Happy in your smile, 더 크게 웃어봐. 나는 퍼부이진 것뿐이야. 날개를 펴고 가슴을 펴고 인간 날아올라봐. 내가 있잖아 영원히 함께할. 내게 꿈이 있잖아. 힘을 내봐 용기를 내봐. 여러분 알 수 있어. 예스. 네, 응원하겠습니다. 이승기의 스마일보였고요. 모두 다 같이 웃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